안녕하세요. 해슈걸입니다. 요 며칠 우리 친구님들과 제가 마음을 주고받는 일이 있어서 굉장히 즐거우셨죠. 저도 마음이 행복했답니다. 우리 친구님들이 저에게 주신 사랑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저를 비롯하여 많은 유튜브를 하는 크리에이터 분들의 영상을 보고 듣고 느낀 점들에 대하여 단도직입적으로 총대 한번 매볼까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엄청나게 많은 유튜브를 하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생겨났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물론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를 보내주는지 감사할 따름이죠. 저 역시 감사하답니다. 예전에는 모르는 일이 있거나 알고 싶은 일이 있으면 나보다 더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였고, 또 언제부터는 그 모든 일들을 네이놈이라는 앱이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네이버는 세계 백과사전인 셈이죠. 그런데 요즘은 유튜브에서 검색만 하시면 웬만한 정보는 다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요. 우리가 뭘 배우거나 알려고 하면 전문 지식인들에게 일정한 페이를 지급하고 배워야 알 수 있었던 일을 다 알려주니까 고맙고 감사한 거 맞습니다. 자, 이제 바야흐로 본격적으로 분리수거도 체계적으로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플라스틱 수거함을 비교 분석해서 우리 친구님들에게 공유하고자 영상을 찍다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사람의 몸은 70%가 물이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지품은 70%가 플라스틱이란 말이 있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크리에이터님들과 우리 모든 대한민국 주부들이 우리 후대에게 남겨주는 게 내가 써다만 플라스틱이다? 500년이나 걸려서 썩는다는 이 골치 아픈 놈을 모조리 싹 다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작게 물려줄 것인가? 또 제로 낭비라는 제로 웨이스트로 가는 길에 한 걸음에 달려가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아예 묵살하고 안 할 것인가? 또 아니면 한 발씩 천천히라도 동참할 것인가? 그럼 또 어떤 정보를 공유하려고 하는 우리 크리에이터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기성세대인 우리 주부님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우리 크리에이터님들의 감사한 정보 속에 민낯을 조금만 들여다보려 합니다. 물론 당연히 저를 포함한 얘기입니다. 자, 이쯤 되면 여기서 우리가 인지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인지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해 볼까 합니다. 특히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친구님들에게는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라 총대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여백의미,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우리 친구님들의 생각은 서로서로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은 인정해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 또 제가 총대 한번 매보겠다고 했으니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정보 공유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유튜브 채널의 콘텐츠를 보면 온 천지에 틈도 없이 뭔가를 꽉꽉 채우는 걸 보면서 숨이 막힐 것 같더라고요. 특히 우리 주부 유튜버님들의 영상을 보면 주방에 냉장고며 싱크대며 베란다며 틈만 보이면 온통 수납 공간들로 채워지는 걸 보면서 대체 왜 저렇게 많은 수납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가사일이라는 것이 잘 정돈된 모습으로 살아가자는 취지인 건 알겠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 잦은 외출이 어렵고 외식도 어렵다 보니 물건들을 또는 식료품들을 쟁여놓고 있는 것 또한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예 외출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답답한 마음을 힐링하고자 드라이브나 나가시면 멋진 외식도 가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를 깜빵에 넣어놓은 것도 아니고 곧 전쟁이 터지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각 가정의 냉장고나 냉동고를 보면 틈도 없이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식재료를 채우자니 통이 필요하고
또 그 통들을 단체로 안정되게 보관하자니 또 칸칸이 통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잘 정돈된 모습을 공유하려고 엄청 많은 유튜브를 하는 크리에이터님들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쁘고 좋은 것들로 잘 정돈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구매 욕구에 불타오릅니다. 주방용품을 한번 보자면, 자, 상부장을 한번 볼게요. 그릇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웬만한 식당만큼 있다 보니 상부장의 내부 칸을 분리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선반이나 쫄대 같은 거로 분리합니다. 여기서 플라스틱이 도배가 되고, 또 하부장은 웬 냄비나 프라이팬, 웍이 그렇게 많은지 하나 두 개도 아니니 그걸 또 분리해서 꺼내기 쉽게 쓰려고 하자니 자연히 선반이나 쫄대 종류의 플라스틱이 난무하고, 주방 가재도구는 기본만 해도 충분히 많은데 2중 3중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산 걸 또 샀다는 거죠. 이쁘면 사고, 신박하다면 사고, 새로 나오면 사고, 네가 사니 나도 사고 하다 보니 그럴 수밖에요. 거기에다가 또 무쇠 솥이니 무쇠 냄비니 무쇠 프라이팬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밥 해먹으면 맛있다느니, 한번 사면 평생 쓴다느니 하니 너도 나도 막 따라 산다? 공동구매로, 즉 공구라는 걸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보던 집안의 무쇠솥이 얼마나 무거운 제품이던가요. 이런 제품을 늘 평생 들었다 놨다 씻고 닦고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쓴다고 무쇠 제품 샀다가 발목에 부담이 와도 아까우니 쓴다? 여기서 제가 장담 한번 합니다. 길게 쓰면 발목 나갑니다. 우리나라의 압력밥솥이라는 것도 밥맛 꽤 괜찮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맛있는 밥을 먹어야 직성이 풀리실까요?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하루하루가 멀다 하고 신박한 제품이 출시되는데 적당히 이쁘고 적당히 실용적이면서 기능성까지 있는 제품 쓰시다가 코팅 벗겨지면 또 신제품으로 바꿔 쓰시면 좋지 않을까요? 이쁜 거 나오면 또 사보고 싶은 것이 우리 주부들의 마음이잖아요. 남들은 다 기능성 좋은 신제품 쓰는데 나 혼자 평생 쓰는 무쇠 샀으니 그것만 주구장창 쓴다? 저희 언니 한 분이 미용실을 하는데 무쇠보다 가벼운 가위질에도 손가락 관절이 생겨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주구장창 쓴다? 아마 그때쯤이면 발목 관절이 반은 망가져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 적당히 이쁘고 적당히 기능성 있고 실용적인 거 사서 쓰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제품 이 3박자 갖춘 거 많습니다. 굳이 그 무거운 닭대가리 냄비에 올라가 있는 독일산 스타우브 꼬꼬대 이런 무쇠 냄비 안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내 돈 내산인데 네가 왜 하실 분이라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도 작게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특히 제 채널의 친구님들은 되도록이면 사용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님들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제 마음입니다. 스타우브 꼬꼬대 사용해본 경험으로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그리고 이거 정말 웃긴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안타깝다고 얘기를 해야 하나, 국자 받침이나 주걱 받침, 마늘 찢는 기계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밥하고 반찬을 하다 보면 주걱과 국자 넣습니까? 주걱이나 국자, 때론 뒤집개, 또 때로는 볶음 주걱도 한꺼번에 내놓고 쓸 때가 얼마나 많은데 국자 받침 따로, 주걱 받침 따로 이렇게 두고 쓰라는 건지, 그리고 음식 하다 보면 그 자리에 또 이렇게 국자를 딱 맞춰서 세워놓기가 쉽지 않죠. 우리 주부님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보다 더 웃긴 거 S자 국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냄비에 걸쳐놓으면 안으로 안 빠진다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일반 국자도 국자 뒤쪽에 손잡이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에 홈이 있어서 걸쳐놓으면 안 빠집니다. 보여드릴까요? 우리가 이렇게 국자를 보시면 이 뒷부분에 여기를 냄비 끝에다가 이렇게 탁 걸쳐놓으면 안 빠집니다. 그냥 남는 접시나 놀고 있는 쟁반 이런 거 하나 조리대 옆에 놓고 요리할 때 우리가 쓰는 그런 주방 도구들을 편안하게 놓고 쓰시면 될 것 같은데 굳이 하나하나 놓는 받침을 사야 할까요? 제 생각입니다. 불편해도 이쁜 걸 추구하시는 분이라면 괜찮고요. 선택은 본인의 몫이니까요. 자, 이제 베란다의 정리함이나 주택의 창고를 보면 뭐 한꺼번에 사면 좀 쌀 것 같아 더려운 부피가 굉장히 큰 휴지며 세제며 섬유유연제며 샴푸, 린스, 비누, 또 주방에 건식 재료까지 쟁여놓다 보니 그걸 정리하고 보관하는 박스사,
소쿠리 사고, 선반 사고 이런 것들이 거의 플라스틱이라 베란다나 창고는 플라스틱 천국이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 플라스틱 천국에 가시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일단 멈춤 하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이 끝난 다음에 천국으로 가시든 안 가시든 결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가끔 나무상자나 종이박스 애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거짓말 조금 보태서 무거워서 집 무너질까 두려울 정도입니다. 물론 저도 젊었을 땐 그런 적 없다고 말 못합니다. 예쁘게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단정하게 정리하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래 봤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옷도 그렇고 화장품, 액세서리, 가방 이런 기타 등등 좋다면 사고, 네가 사면 나도 사고, 이 친구랑 가면 사고, 저 친구랑 갈 때 또 사고 이렇게 엄청나게 사들이다 보니 1, 2년이 지나다 보면 온통 내 치장거리로 가득 차서 어떻게 정리할까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보관할 무언가를 찾아서 정리하고 또 1, 2년이 지나 불어난 내 옷가지들과 지장품을 보관한다고 또 뭘 사고 하다 보니 어떻겠어요? 한마디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 숨도 못 쉽니다. 웬만한 우리 주부님들 다 공감하시죠? 인간은 머릿속에 기억을 지우는 지우개가 있다잖아요. 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짓을 자꾸 반복하며 경험이 쌓여도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거 아닐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어요. 이번엔 냉장고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외출 금지령이 내린 것도 아닙니다. 2, 3일 정도 먹을 것만 장봐와서 냉장고에 두고 또 기본적으로 좀 오래 보관해야 하는 것들만 최대한 간편하게 냉동고에 보관하시고 냉동고도 완벽한 공간이 아니라는 건 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냉장고란 놈도 숨 좀 쉬게 널널하게 해서 식생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루만 일하고 안 할 사람처럼 한 달 정도 먹을 거리를 준비해서 냉장고나 냉동고에 꽉꽉 채워 넣다 보니 냉장고란 아이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그 많은 식재료를 보관할 만한 것이 무엇일까요? 플라스틱이죠. 물기가 어리는 제품이다 보니 거의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가끔 스테인리스를 사용하시는 분도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 많은 식재료 보관하는 냉동, 냉장실 아이들이 힘에 부칩니다. 힘들어서 힘 보충하려고 전기를 마구잡이로 먹어댑니다. 우리는 그걸 아는지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전기 아껴 보겠다고 멀티탭인가 뭐식인가 하는 아이를 알뜰히도 눌러가며 전기를 사용한다?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할까요? 3일에 한 번 마트나 시장을 간다는 생각으로 하루 이틀 먹을 것만 사오셔서 싱싱하게 드시고 3일 정도 지나면 바람 쐴 겸 눈여겨도 할 겸 마트나 시장 다녀오시면 좋지 않을까요? 물론 요즘은 특히 봄철이라 하루하루 다르게 갖가지 봄나물도 나올 때이잖아요. 제철 야채나 제철 과일이 몸에도 좋다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삶고 데쳐서 생긴 대로 냉동고로 보내시는지. 냉동고가 무슨 알라딘의 램프도 아닌데 말입니다. 요즘은 식구가 예전처럼 대식구도 아니고 삼시세끼를 집에서 다 먹는 가정도 없고 아니 새끼 먹는 가정도 드물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전제품이나 식기류는 예전 대갓집보다 더 많아 보이고 식재료 준비는 종갓집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지런하고 열렬한 주부시라면 차라리 3일에 한 번 정도 마트나 시장 다녀오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TV 홈쇼핑이라는 게 처음 나와서 접할 때 홈쇼핑 상술에 많이들 다녀보셨잖아요. 오늘은 이밥솥이 이 믹서기가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고 입에 침이 마르게 선전하고 좀 있으면 매진 임박이라고 하니까 어머 저건 꼭 사야 돼 하면서 일단 저지르고 본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이건 더 좋다네? 이번에 손동작 발동작까지 총동원해서 이놈의 심장이 터질 듯이 입에 거품을 문다? 아 나 진짜 이제 안 속아 하면서 또 샀다? 그러다 보니 집에는 홈쇼핑 물건들로 전리되어 있습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세트로 파니까 우리는 홈쇼핑 제품 2가지만 샀는데 2가지만 시켰을 뿐인데 냉장고나 냉동고가 터질락해. 더 이상 들어갈 데도 이제 없어. 또 이제 플라스틱 용기를 이것저것 담는 거라고 이쁘게 지장해놓고 파네? 이건 먹는 것도 아니니 또 샀다? 이것도 세트로 파는 거니 부피는 또 얼마나 많아. 그래도 지네들이 시킨 대로 이것저것 막 구겨놓고 홈쇼핑에서 선전하는 것처럼 해놓으니 좋다라고 위안을 삼았네. 그랬더니 이번엔 서텐이 좋다고 서텐으로 바꿔 판다? 와 진짜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이젠 저게 더 이뻐 보이네. 헐 대체 이 스트레스를 어쩌라는 거야.
완전 스트레스 이빨. 하늘 만땅이다 진짜. 이런 경험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홈쇼핑 광고가 처음 뜰 때 다들 신기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택도 없는 일이 되었죠. 우리가 영 바보가 아니거든요. 아무튼 그렇다는. 자, 이제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기로 해요. 요즘은 잠깐만 나가면 마트나 시장이 우리들 가까이 있습니다. 또 온갖 것이 다 있다는 다이소는 말 그대로 없는 것 빼고 다 있습니다. 아마 비행기 부품 말고는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쟁여놓고 쓰지 말고 한두 개씩 사서 쓰자고요. 떨어지면 그때 어떡하냐고요? 그럼 쟁여놓은 물건은 마지막에 떨어질 때 없을까요? 이런 걱정은 마트가 천리나 만리나 떨어져 있을 때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트나 다이소, 이케아나 모던하우스 가시면 우리가 살 것들을 알아서 다 보관해 줍니다. 돈만 주면 알아서 잘 보관해놨다가 주는데 왜 굳이 우리 집에다가 보관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들이 보관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냉장고에 딱 보관했다가 돈만 주면 꺼내주지. 깨지지 않게, 찌그러지지 않게, 먼지 없이 꽁꽁 싸놨다가 주지.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그걸 굳이 들고 와서 쟁여놓고 구겨놓고 살아야 하는지요. 모조리 한꺼번에 싹 끌어와서 꽉꽉 채워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 아니라면 말이에요. 하루하루 다르게 신제품이 나와서 어떨 때는 며칠 전에 산 건데 금방 구닥다리가 될 만큼 좀 더 보완된 것이 더 이쁘기도 하고 더 실용주기도 한데 굳이 미리 사놓을 필요가 있냐는 거죠.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런다? 잇몸으로 먹으면 아프잖아 하시는 분들이 꽤나 무식한 소리 한다고 저한테 투덜댑니다. 물론 실제 치아는 그렇게 되면 불편하지만 주방의 조리도구는 기본만 있어도 충분히 요리하고 남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뭘 못하는 게 꼭 연장 탓한다고. 그게 바로 접니다. 요리 잘하시는 분은 숟가락 하나만 있어도 척척 해냅니다. 차라리 이런 부분을 닮아가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물론 좀 쉽게 간편하게 못하니까 연장이라도 편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너무 잘 압니다. 그렇게 하시고 싶은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 또한 선택사항이니까요. 제가 오랜 살림을 해온 주부 입장에서 볼 때 살림살이 많아지잖아? 해골만 복잡다? 마음도 복잡고 이리저리 신경 쓸 일 많아지면 하는 일도 복잡해집니다. 얼마나 완벽하게 이쁘게 해놔야 또 얼마나 완벽하게 맛있게 드셔야 직성이 풀리실까요? 아마 저는 유튜브 오래 해도 수익 창출 잘 내는 대형 유튜버가 되긴 그런 것 같아요. 뭘 좋다고 설명을 멋지게 해서 자꾸 사라고 해야 광고도 받고 하는데 뭘 맨날 사지 말아라 기본적인 것만 하고 살아라 하니 뭐가 되겠노? 아 몰라.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안 그래도 힘든 주부님들한테 그놈의 온갖 주방용품이며 커다란 박스며 뭐 기타 등등 가득하게 쌓아놓고 살게 만드는 거 싫더라고요. 얘기가 옆으로 샜어. 자 돌아와서 그래도 요즘 현명한 크리에이터님들은 제로 웨이스트에 도전한다고 많이들 나오시잖아요.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사랑합니다. 저도 낭비 제로 웨이스트에 한 걸음씩 천천히 가보려고 노력해 본답니다. 아직은 어설프지만 그게 어디예요?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안 그래요? 제가 예전 영상에 커피 믹스 박스를 재활용해서 보관통을 만드니까 그냥 사서 써라, 편히 살아라, 다이소 가면 1,000원이면 산다 그러는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하긴 이렇게 말이라도 해서 자기 의사를 밝히면 다행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도 하기 싫다 해서 엉큼하게 슥 들어왔다가 엄지손가락 밑으로 내리는 싫어요 버전에 버튼만 팅 눌리고 나가시는 분들도 제법 있고요. 막말로 제가 이 나이에 1,000원이 없을까요? 편하게 사는 법은 또 모를까요? 저도 편하게 살다 가고 싶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커피 믹스 박스를 뒤집어 까고 풀칠을 해가며 1,000원짜리 통보다 비싼 내 로고와 종이를 붙였을까요? 인건비도 안 나오는 일을.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크리에이트 일 하나만 해도 생각보다 엄청 바쁩니다. 인생 사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닐 거라는 생각입니다. 제 주위 분들도 제 유튜브를 보시니까 제가 여기서 뻥이라도 치거나 거짓말을 하면 제 인성이 들여다 보이겠죠? 전 너무 편하게 사는 1인들 중 한 사람이었고요. 또 너무 쉽게 너무 편하게
사는 사람 중에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입니다. 발다리가 아프고 몸도 무거워서 조금만 무거워도 싫어서 플라스틱이 무슨 제 조상이나 되는 것처럼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총대 매는 사람도 아닌데 또 총대를 매게 되었네요. 우리 친구님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사람들은 다 생각 차이가 있으니 쟁여놓고 쓰시는 게 마음 편하신 분들은 쟁여놓고 쓰셔도 좋아요. 그렇지 않은데 쟁여놓고 쓰시는 친구님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재석의 노래 말대로 모조리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뭘요? 생각을요. 오죽하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모조리 싹 바꾸라고 했겠습니까? 뭘요? 생각을요. 물론 다 정답은 아닐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제가 요즘 엄청 많이 반성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명한 생각과 살아있는 개념의 크리에이터님들 덕분입니다. 저 또한 제로 웨이스트에 한 발씩 다가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 채널의 친구님들도 한 발씩, 한 번씩이라도 동참해서 같이 걸어가시면 어떨까 해서 이 영상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총대 메고 올려보았습니다. 아무튼 제 생각에는 사람이든 물건이든 간에 여백의 개미가 있어야 채울 수 있어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꽉 차면 숨이 막힐 것 같아요. 너무 맑은 물에는 왜 고기가 없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사람도 빈 구석이 좀 있어야 정도 가고 관심도 가는 거 아닐까요? 우리 친구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총대 메고 물러가야 할 것 같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